안녕하세요. 호기심 산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익숙한 채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이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당근은 무슨 색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10중 8구 당연히 주황색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당근은 당연히 보라색 아니냐고 반문했을 겁니다. 오늘 호기심 산책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당근의 반전 과거와 세상을 정복한 주황색의 비밀을 함께 산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근 하면 무조건 주황색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건 현대인들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중동, 특히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일대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던 당근은 완전히 다른 색상이 주류였습니다. 당시 가장 흔했던 색은 바로 보라색이었습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로 물든 외피가 아주 진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죠.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당시 당근의 약 60에서 70%가 보라색이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황색 카로티노이드가 감도는 부드러운 노란색이거나 색소가 거의 없어 무처럼 뽀얀 빛깔을 내는 흰색이었죠. 이 다양한 색상들은 당근의 원산지인 중앙아시아 야생종에서 유래했습니다. 당근은 10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약용 뿌리채소로 재배되기 시작하며 유럽으로 퍼졌는데 흥미롭게도 당시의 보라색 당근은 지금처럼 길고 매끈하며 두꺼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거친 마치 도라지나 산삼 같은 약초의 모습에 가까웠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당근을 요리 재료보다는 눈 건강이나 소화 촉진을 위한 항산화 약재로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400년 전 시장에 갔다면 우리는 주황색 당근 대신 보라색 당근 뭉치를 사들고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라색 당근들이 언제 어떻게 지금의 주황색으로 바뀐 걸까요? 그 전환점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 당시 유럽의 농업 기술을 선도하던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밀 농업 전문가들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는 변종, 즉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생긴 희귀한 노란색과 흰색 당근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아시아의 야생 당근들과 수년 동안 반복해서 교배시켰죠. 그 결과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을 극대화한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의 야생 당근들과 비교하면 비타민 A 섭취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그야말로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은 혁명적인 품종이었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서양 당근의 직계조상인 주황색 당근입니다. 이 새로운 당근은 단순히 색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배 전 보라색 당근은 지름이 고작 2에서 3cm 정도로 작고 수확량도 적었지만 네덜란드 농부들이 개량한 주황색 품종은 길이가 15에서 20cm에 달하고 무게도 50%나 더 나갈 만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했던 네덜란드의 토양 개선 기술과 선택적 교배법이 결합하여 일궈낸 일종의 농업 혁명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색깔 속에 숨겨진 과학적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 차이는 단순한 예쁨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성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보라색 당근의 핵심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주로 껍질에 집중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는 pH 변화에 민감해 산성 토양에서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죠.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반면 주황색 당근은 이 안토시아닌 유전자가 결여된 대신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을 극대화한 버전입니다. 베타카로틴 한 개당 약 1만 IU의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최적화된 것이죠. 요리면에서도 주황색 당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라색 당근은 조리하면 수용성 색소가 빠져나와 국물이나 다른 식재료를 거무죽죽하게 물들였지만 주황색 당근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 색소 덕분에 껍질을 벗기거나 볶아도 속까지 균일하고 선명한 색을 유지했습니다. 판매와 요리 모두에서 훨씬 편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수많은 색깔 중에 하필 주황색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맞붙습니다. 먼저 낭만적인 전설로는 당시 네덜란드 왕가인 오란이 나사우 가문을 기리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영웅인 윌리엄 왕자의 상징색이 오렌지색, 즉 주황색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충성심의 상징으로 주황색 당근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비록 이 이야기는 19세기에 만들어진 홍보용 신화라는 시각이 많지만 주황색을 사랑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당근을 왕가에 대한 지지와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지지하는 더 유력한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실용성입니다. 주황색 당근은 보라색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실제로 당도를 결정하는 수크로스 함량이 보라색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특유의 쓴맛이나 거친 흙맛이 적어 대중적인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당시 세계 최대 무역망을 갖췄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씨앗을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주황색 당근은 불과 100년 만에 시장의 90%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뛰어난 기후 적응력과 저장성 덕분에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식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익숙한 식탁 위의 조연이었던 당근, 그 속에 네덜란드 농부들의 혁신과 왕실의 역사, 그리고 치밀한 색소 과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재미있게도 최근에는 다시 보라색이나 노란색, 빨간색 당근들이 마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지개 당근의 부활입니다. 현대인들이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400년 전 밀려났던 보라색 안토시아닌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일까요? 이제 우리는 주황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당근을 통해 더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 당근을 직접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주황색 당근과 비교해서 맛이나 식감이 어떻게 달랐는지 댓글로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세요.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호기심 산책 당근의 반전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바꿀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산책이었습니다.